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6학년도 A 수능 현대시 세트 제일 쉬운 거지. 박남수 아침 이미지 김기택 풀벌레 기로사 썼어. 자, 우리가 문학 기출을 왜 보냐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어떤 식으로 묶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선지해서 구현을 해내는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지.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 정리하는 그 방법이랑 그 다음에 선지에서 어떻게 고를 것인가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면 문학 기출은 어차피 새로운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선지가 독서처럼 많이 바뀌진 않지. 그 선지를 분석해 갖고 개념어를 정리하는 게 문학에서 기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 이놈을 잘 정리하자. 특히 요번 세트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우리 그 시 세트에서 그야말로 스탠다드, 뭐 딴 것도 다 수능인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잘 쓴 문학 선지기 때문에 그놈들을 좀 쳐다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세트는 여기에 초점을 두자.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는 시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쉽지. 아침에 이렇게 해 뜨는 거를 쳐다봤더니 좋더라. 끝. 이걸 굉장히 이미지로 그냥 표현해갖고 어떤 주제는 사실 별거 없지. 표현에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아침 되면서 새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꽃도 보인다. 이거를 낳는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특이한 발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둠이 돌려준다. 역시 또 특이한 발상. 굴복한다라고 했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온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움직이니까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 그리고 금빛, 여기가 지금 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이지.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거대한 이미지로 잘 쓴 시.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한다. 그냥 제목이 그냥 주제지.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여러분들 거의 뭐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에 살다 보면 특히나 수험생들은 뭐 풀벌레 소리든 매미 소리든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한 번 정도, 여기는 지금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텔레비전보다는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뭐 탭이라든가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잠시 이런 전자제품을 모든 걸 꺼버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은 힐링이 된다. 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세모, 세경함 찾으면 되고. 텔레비전을 껐더니 풀벌레 소리가 가득 들어오더라. 소리라는 청각이 어둠이라는 시각과 함께 들어온다. 추상을 구체화한 거고 공간각적인 표현이고 별빛이 묻어서 낭낭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 큰 울음 사이에 들리지 않는 작은 벌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작은 귀를 생각한다. 까맣고 좁은 통로들도 생각한다. 여린 마음들도 생각한다. 그리고 되돌아간 소리를 생각하는데 왜 되돌아갔냐면 현란한 빛이 두껍게 채우고 단단한 벽에 놀라서 되돌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런 세모들을 벗어나서 밤 공기 들이쉬고 소리를 맞이했더니 마음이 환해지더라. 내가 풀벌레를 쳐다보면서 인공 배제하고 자연을 받아들이자는 주제. 거의 대부분 이미지. 자, 선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일단 답지를 보면 답지도 문학치고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냈고 이게 이제 2016년 벌써 한 8년 정도, 7년 정도 된 수능이고 이제 1호 교육과정 2022년, 2023년 문학 선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내는 편이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자, 어둠의 생산력 맞는 내용이죠. 어둠이 뭘 낳고 했으니까 어둠의 포용력 작은 것들도 안고 있다. 어둠이 밝음에 순응한다.
아침이 오는 장면이니까 얘도 맞는 거고. 그러나 어둠의 포용력이랑 밝음에 순응하는 거랑 여기랑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요 답지가 문학치고는 상당히 1번 문제인데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고, 선지를 자기가 얼마나 문학 개념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느냐 하고 연결 짓는 문제. 자, 얘는 좀 자세히 볼게. 가는 행위의 주체, 뭐 물상을 돌려준다, 아침을 낳는다, 사물을 낳는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어둠은 그냥 어둠 세모가 아니라 여기는 좀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지. 풀벌레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는 도우미. 가에서는 사라져가는 시간이었고 아침이 오니까.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면서 자연과 더 잘 만나게 해주고 있고. 가에서는 어둠이 물려나면서 상황이 변화, 밝음으로 바뀌었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인공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의 분위기로 변화했지. 상당히 좋은 선지들. 요거는 본문하고 연결지면서 스스로 좀 파악을 해야 돼. 두 번째도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침 이미지로 가장 적절, 되게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 3, 4번 때문에 헷갈린 거지. 나머지는 뭐 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개소리. 노동이 고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 혼란하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세보니까 금방 찾을 건데 3, 4번은 애매하지.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을 반갑게 맞이한다. 다 동그라미니까 그럴듯하지만 사물들이 뭐 새롭게 태어나서 반갑더라 이런 게 아니지. 원래 있던 사물들이 그냥 보이는 거니까. 낳는다라는 표현에서 요거를 헷갈리라고 주는 답지. 정답은 4번이었고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지상의 사물들과 태양이 어울리는 모습. 그냥 아침의 밝음을 보여주는 선지. 요 놈이 정답 되시겠다. 실전에서는 아마 요거 두 개 걸러내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다. 자, 두 번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문학에서 대단히 잘 출제가 되는 주체 바꾸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거기 써놨지만 나가 풀벌레를 보면서 내가 주체라고. 자, 그런데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풀벌레들이 미안함을 느끼더라 아니고 화자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더라. 이게 이 시의 주제였지. 그래서 이런 주체 바꾸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 어디서? 문학에서. 그래서 항상 이거 쓰는데 10초도 안 걸려. 요거 항상 화자하고 대상. 그래서 이쪽인지 이쪽인지 거의 99%는 이쪽이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이렇게 이게 문학이니까. 그것들을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역시 선지를 잘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애들 인식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귀뚤귀뚤 큰 울음소리만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더라. 인식의 범위가 확장된다. 좋은 선지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귀로 듣지 않고 내면으로 듣는다. 이런 것도 역시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선지. 자, 역시 또 해 뜨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사진에서 아시아 N이라는 데서 잘 찍어놨고, 여기는 TV를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자. 핸드폰, 아이패드 끄고 자연의 소리를 듣자. 그러면 내면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도 잠시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끔 힐링, 그래야 길게, 수능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야. 긴 싸움이야. 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중간중간에 휴식이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 어, 캘리그래피 쓴 건데 대단히 막 흘려 쓴 것 같은데 눈에 확 들어오지. 잘 썼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이런 게 예술이지. 자, 눈 정화하고 다시 한번 공부로 빠져듭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